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이 흘러맞이한 황혼의 길목에서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특히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거나 입으로 자극하는 행위에 대해 이것이 과연 위생적이고 안전할까? 혹은 우리 나이에 이런 시도가 어울리기나 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부끄럽고 입에 담기 민망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부드러운 입맞춤 하나, 다정하게 스쳐가는 손길 하나가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도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깊은 유대감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여러 걱정이 자리 잡고 있죠. 혹시 그 부위가 더럽지는 않을까? 이런 행동은 나이에 맞지 않는 주책은 아닐까 하는 어색함과 사회적 편견 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낯선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자 합니다. 50대, 60대를 넘어 70대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위생적이며 건강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따뜻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이가 들어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는 것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다소 부끄러울 수 있는 주제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홀로 궁금해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을 함께 건너온 부부라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으면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수십 년의 정을 쌓아온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께서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 자꾸 제 아래쪽에 입을 맞추려고 해요. 저는 낯설고 당황스러워서 거절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좀 더러운 게 아닐까 걱정도 돼요. 건강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소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에 직면한 수많은 부부들이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거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친밀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물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구강 자극, 특히 민감한 부위를 향한 애무는 젊은이들의 것이며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금기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자체를 피하다 보면 그 침묵 속에서 오해가 쌓이고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겨나며 결국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죄의식을 느끼고 어떤 분은 위생이나 감염을 걱정하며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접촉은 피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아내는 자신이 더 이상 여성으로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이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표현 방식이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더 깊고 부드러운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포옹, 부드러운 손길,
배에 살며시 내려앉는 입맞춤, 그리고 조심스럽고 따뜻한 자극은 오히려 서로의 온기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교감이 전통적인 성관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질이 건조해지고 점막이 얇아져 관계 중 통증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또한 심장이나 혈압 문제로 격한 활동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드럽고 여유 있는 접촉,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적절한 순간의 입맞춤이나 가벼운 애무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구강 자극이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애무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청결을 잘 유지하고 서로가 진심으로 동의한 상태라면 그것은 결코 불결하거나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여전히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그 부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자연스러운 체취가 있는 법이며 그것은 피부 냄새처럼 고유하고 당연한 것이므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민감한 부위에서 생선 비린내 같은 강한 악취가 나거나 참기 힘든 가려움증 혹은 평소와 다른 색의 분비물이 느껴질 때만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의 자연스러운 체취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격렬한 관계보다 그저 부드럽고 따뜻하게 아내를 어루만져주며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따뜻한 마음이 닿을 곳을 잃고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느 70대 부부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싶고 아내의 배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아주 가볍게 그곳에 다가가고 싶을 뿐입니다.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냐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남편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더럽지 않을까 혹은 병이라도 옮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두 분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면 그 마음의 문은 얼마든지 다시 열 수 있었을 겁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친밀함을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민감한 부위의 외부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절대로 질 내부 깊숙이 씻어내거나 강한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그 부위는 스스로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씻은 후에는 전용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두드려 물기를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만약 염증이나 심한 냄새, 가려움, 통증이 느껴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모든 접촉을 멈추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가까워지는 순간에는 꼭 짧은 대화를 나누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아? 와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불안을 덜어주고 부끄러움을 줄여주며 서로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부의 친밀함은 젊은 시절의 충동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여성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록 피부엔 주름이 지고 머리는 희끗해졌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눈부시게 빛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가 욕망을 느끼겠어요? 라고 체념하듯 말하지만 사실 황혼의 문턱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저 적절한 순간에 다정하게 닿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이 전해주는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섬세한 접촉은 수십 년간 쌓인 외로움과 상처를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민감한 부위에 대한 부드러운 입맞춤은 두 사람 모두가 편안하고 동의한다면 결코 더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접촉이 길거나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과 부드러움, 그리고 위생에 대한 작은 배려만 갖춰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분께서 제게 이런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낯설고 두려워서 계속 피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조언을 듣고 제 몸을 깨끗하게 관리한 다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을 때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또렷하게 느꼈거든요. 그분은 단순한 쾌락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한 남자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그 느낌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낡은 편견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지만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가꾸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감한 부위를 자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위생적인 상태인지, 서로가 진심으로 동의했는지,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가 편안하다면 그 부드럽고 따뜻한 친밀함을 부끄러움이라는 낡은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든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결국 함께함입니다. 단순히 한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드는 물리적인 동거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사소한 순간에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건너온 부부의 진정한 동행일 것입니다. 이제 60세 이후에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건강하고 향기롭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민감한 부위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더러운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지능적이고 섬세하게 설계된 기관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고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며 청결을 지켜내는 놀라운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나는 자연스러운 채취는 건강하다는 신호이며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무심코 이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는 습관을 반복합니다. 강한 성분의 비누로 깊숙이 세정하거나 소금물이나 출처 불명의 약초물로 소독하려는 시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몸을 보호하던 유익한 박테리아까지 모두 없애버려 가려움증이나 곰팡이 감염에 더 취약한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꽉 끼는 속옷이나 통풍이 안 되는 옷은 습기를 높여 박테리아 번식을 촉진시킵니다. 건강한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세정은 하루 한두 번 따뜻한 물로 외부만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약산성의 순한 여성 청결제를 소량 사용하되 거품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내고 반드시 외부 사용에만 그쳐야 합니다. 둘째, 속옷은 통기성이 뛰어난 순면 소재를 선택하고 매일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식생활 개선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점막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나 김치,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체내 유익균을 늘려 몸 전체의 건강한 균형을 잡아줍니다. 넷째, 케겔 운동을 습관화해보세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저근을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부위의 탄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건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을 정성껏 돌봐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매력이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낮추면 자신감은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당당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단지 배우자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배려이자 지난 세월을 훌륭하게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 몸이 편안해지고 친밀한 순간에 걱정이 줄어들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삶의 평온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직한 나눔이 여러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자와의 친밀함에 대해 조금 더 가볍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날의 불꽃 같던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섬세하고 따뜻한 배려와 깊은 이해가 필요한 더 성숙한 사랑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몸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며 그 고요하고 깊은 사랑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 배우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따뜻한 속삭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스스로를 더욱 아끼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혹시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짧은 소감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에도 더욱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이 흘러맞이한 황혼의 길목에서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특히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거나 입으로 자극하는 행위에 대해 이것이 과연 위생적이고 안전할까? 혹은 우리 나이에 이런 시도가 어울리기나 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부끄럽고 입에 담기 민망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부드러운 입맞춤 하나, 다정하게 스쳐가는 손길 하나가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도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깊은 유대감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여러 걱정이 자리 잡고 있죠. 혹시 그 부위가 더럽지는 않을까? 이런 행동은 나이에 맞지 않는 주책은 아닐까 하는 어색함과 사회적 편견 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낯선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자 합니다. 50대, 60대를 넘어 70대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위생적이며
건강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따뜻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이가 들어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는 것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다소 부끄러울 수 있는 주제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홀로 궁금해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을 함께 건너온 부부라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으면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수십 년의 정을 쌓아온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께서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 자꾸 제 아래쪽에 입을 맞추려고 해요. 저는 낯설고 당황스러워서 거절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좀 더러운 게 아닐까 걱정도 돼요. 건강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소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에 직면한 수많은 부부들이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거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친밀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물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구강 자극, 특히 민감한 부위를 향한 애무는 젊은이들의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금기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자체를 피하다 보면 그 침묵 속에서 오해가 쌓이고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겨나며 결국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죄의식을 느끼고 어떤 분은 위생이나 감염을 걱정하며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접촉은 피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아내는 자신이 더 이상 여성으로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이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표현 방식이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더 깊고 부드러운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포옹, 부드러운 손길, 배에 살며시 내려앉는 입맞춤, 그리고 조심스럽고 따뜻한 자극은 오히려 서로의 온기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교감이 전통적인 성관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질이 건조해지고 점막이 얇아져 관계 중 통증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또한 심장이나 혈압 문제로 격한 활동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드럽고 여유 있는 접촉,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적절한 순간의 입맞춤이나 가벼운 애무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구강 자극이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애무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청결을 잘 유지하고 서로가 진심으로 동의한 상태라면 그것은 결코 불결하거나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여전히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그 부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자연스러운 체취가 있는 법이며 그것은 피부 냄새처럼 고유하고 당연한 것이므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민감한 부위에서 생선 비린내 같은 강한 악취가 나거나 참기 힘든 가려움증 혹은 평소와 다른 색의 분비물이 느껴질 때만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의 자연스러운 체취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격렬한 관계보다 그저 부드럽고 따뜻하게 아내를 어루만져주며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따뜻한 마음이 닿을 곳을 잃고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느 70대 부부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싶고 아내의 배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아주 가볍게 그곳에 다가가고 싶을 뿐입니다.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냐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남편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더럽지 않을까 혹은 병이라도 옮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두 분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면 그 마음의 문은 얼마든지 다시 열 수 있었을 겁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친밀함을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민감한 부위의 외부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절대로 질 내부 깊숙이 씻어내거나 강한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그 부위는 스스로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씻은 후에는 전용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두드려 물기를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만약 염증이나 심한 냄새, 가려움, 통증이 느껴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모든 접촉을 멈추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가까워지는 순간에는 꼭 짧은 대화를 나누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아? 와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불안을 덜어주고 부끄러움을 줄여주며 서로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부의 친밀함은 젊은 시절의 충동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여성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록 피부엔 주름이 지고 머리는 희끗해졌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눈부시게 빛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가 욕망을 느끼겠어요? 라고 체념하듯 말하지만 사실 황혼의 문턱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저 적절한 순간에 다정하게 닿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이 전해주는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섬세한 접촉은 수십 년간 쌓인 외로움과 상처를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민감한 부위에 대한 부드러운 입맞춤은 두 사람 모두가 편안하고 동의한다면 결코 더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접촉이 길거나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과 부드러움, 그리고 위생에 대한 작은 배려만 갖춰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분께서 제게 이런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낯설고 두려워서 계속 피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조언을 듣고 제 몸을 깨끗하게 관리한 다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을 때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또렷하게 느꼈거든요. 그분은 단순한 쾌락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한 남자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그 느낌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낡은 편견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지만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가꾸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감한 부위를 자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위생적인 상태인지, 서로가 진심으로 동의했는지,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가 편안하다면 그 부드럽고 따뜻한 친밀함을 부끄러움이라는 낡은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든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결국 함께함입니다. 단순히 한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드는 물리적인 동거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사소한 순간에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건너온 부부의 진정한 동행일 것입니다. 이제 60세 이후에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건강하고 향기롭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민감한 부위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더러운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지능적이고 섬세하게 설계된 기관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고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며 청결을 지켜내는 놀라운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나는 자연스러운 채취는 건강하다는 신호이며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무심코 이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는 습관을 반복합니다. 강한 성분의 비누로 깊숙이 세정하거나 소금물이나 출처 불명의 약초물로 소독하려는 시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몸을 보호하던 유익한 박테리아까지 모두 없애버려 가려움증이나 곰팡이 감염에 더 취약한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꽉 끼는 속옷이나 통풍이 안 되는 옷은 습기를 높여 박테리아 번식을 촉진시킵니다. 건강한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세정은 하루 한두 번 따뜻한 물로 외부만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약산성에 순한 여성 청결제를 소량 사용하되 거품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내고 반드시 외부 사용에만 그쳐야 합니다. 둘째, 속옷은 통기성이 뛰어난 순면 소재를 선택하고 매일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식생활 개선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점막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나 김치,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체내 유익균을 늘려 몸 전체의 건강한 균형을 잡아줍니다. 넷째, 케겔 운동을 습관화해보세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저근을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부위의 탄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건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을 정성껏 돌봐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매력이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낮추면 자신감은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당당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단지 배우자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배려이자 지난 세월을 훌륭하게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 몸이 편안해지고 친밀한 순간에 걱정이 줄어들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삶의 평온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직한 나눔이 여러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자와의 친밀함에 대해 조금 더 가볍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날의 불꽃 같던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섬세하고 따뜻한 배려와 깊은 이해가 필요한 더 성숙한 사랑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몸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며 그 고요하고 깊은 사랑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 배우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따뜻한 속삭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스스로를 더욱 아끼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혹시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짧은 소감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에도 더욱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이 흘러맞이한 황혼의 길목에서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특히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거나 입으로 자극하는 행위에 대해 이것이 과연 위생적이고 안전할까? 혹은 우리 나이에 이런 시도가 어울리기나 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부끄럽고 입에 담기 민망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부드러운 입맞춤 하나, 다정하게 스쳐가는 손길 하나가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도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깊은 유대감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여러 걱정이 자리 잡고 있죠. 혹시 그 부위가 더럽지는 않을까? 이런 행동은 나이에 맞지 않는 주책은 아닐까 하는 어색함과 사회적 편견 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낯선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자 합니다. 50대, 60대를 넘어 70대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위생적이며 건강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따뜻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이가 들어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는 것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다소 부끄러울 수 있는 주제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홀로 궁금해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을 함께 건너온 부부라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으면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수십 년의 정을 쌓아온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께서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 자꾸 제 아래쪽에 입을 맞추려고 해요. 저는 낯설고 당황스러워서 거절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좀 더러운 게 아닐까 걱정도 돼요. 건강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소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에 직면한 수많은 부부들이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거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친밀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물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구강 자극,
특히 민감한 부위를 향한 애무는 젊은이들의 것이며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금기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자체를 피하다 보면 그 침묵 속에서 오해가 쌓이고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겨나며 결국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죄의식을 느끼고 어떤 분은 위생이나 감염을 걱정하며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접촉은 피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아내는 자신이 더 이상 여성으로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이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표현 방식이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더 깊고 부드러운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포옹, 부드러운 손길, 배에 살며시 내려앉는 입맞춤, 그리고 조심스럽고 따뜻한 자극은 오히려 서로의 온기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교감이 전통적인 성관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질이 건조해지고 점막이 얇아져 관계 중 통증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또한 심장이나 혈압 문제로 격한 활동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드럽고 여유 있는 접촉,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적절한 순간의 입맞춤이나 가벼운 애무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구강 자극이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애무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청결을 잘 유지하고 서로가 진심으로 동의한 상태라면 그것은 결코 불결하거나 부끄러운 행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으며 여전히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상태라면 그 부위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각자의 자연스러운 체취가 있는 법이며 그것은 피부 냄새처럼 고유하고 당연한 것이므로 부끄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민감한 부위에서 생선 비린내 같은 강한 악취가 나거나 참기 힘든 가려움증 혹은 평소와 다른 색의 분비물이 느껴질 때만 병원을 방문해 상태를 확인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이라면 아내의 자연스러운 체취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격렬한 관계보다 그저 부드럽고 따뜻하게 아내를 어루만져주며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너무 부끄러워하거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따뜻한 마음이 닿을 곳을 잃고 두 사람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들었던 어느 70대 부부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싶고 아내의 배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추고 아주 가볍게 그곳에 다가가고 싶을 뿐입니다. 대단한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내는 이 나이에 무슨 그런 걸 하냐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남편은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더럽지 않을까 혹은 병이라도 옮지 않을까 두려웠던 것이죠. 하지만 두 분이 조금만 더 용기를 내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다면 그 마음의 문은 얼마든지 다시 열 수 있었을 겁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친밀함을 위해 몇 가지 간단한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매일 따뜻한 물로 민감한 부위의 외부를 부드럽게 씻어주세요. 절대로 질 내부 깊숙이 씻어내거나 강한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몸의 그 부위는 스스로 정화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씻은 후에는 전용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두드려 물기를 말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만약 염증이나 심한 냄새, 가려움, 통증이 느껴질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모든 접촉을 멈추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전문 의료진의 진단을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가까워지는 순간에는 꼭 짧은 대화를 나누세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하면 불편하지 않아? 와 같은 짧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불안을 덜어주고 부끄러움을 줄여주며 서로가 존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부부의 친밀함은 젊은 시절의 충동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와 이해에서 비롯됩니다. 여성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존중받는다고 느낄 때 비록 피부엔 주름이 지고 머리는 희끗해졌을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눈부시게 빛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누가 욕망을 느끼겠어요? 라고 체념하듯 말하지만 사실 황혼의 문턱에서 사람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욕망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저 적절한 순간에 다정하게 닿는 따뜻한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이 전해주는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런 섬세한 접촉은 수십 년간 쌓인 외로움과 상처를 녹여주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민감한 부위에 대한 부드러운 입맞춤은 두 사람 모두가 편안하고 동의한다면 결코 더럽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마음을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소중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접촉이 길거나 극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진심과 부드러움, 그리고 위생에 대한 작은 배려만 갖춰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한 60대 여성분께서 제게 이런 경험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너무 낯설고 두려워서 계속 피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조언을 듣고 제 몸을 깨끗하게 관리한 다음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을 때 참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주 오랜만에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또렷하게 느꼈거든요. 그분은 단순한 쾌락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이 한 남자에게 소중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그 느낌에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낡은 편견은 이제 그만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나이를 먹지만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어떻게 돌보고 가꾸느냐에 따라 언제든 다시 피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감한 부위를 자극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가 위생적인 상태인지, 서로가 진심으로 동의했는지,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지가 핵심입니다. 만약 두 사람 모두가 편안하다면 그 부드럽고 따뜻한 친밀함을 부끄러움이라는 낡은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나이든 부부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은 결국 함께함입니다. 단순히 한 집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드는 물리적인 동거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고 사소한 순간에도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수십 년의 세월을 함께 건너온 부부의 진정한 동행일 것입니다. 이제 60세 이후에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부위를 건강하고 향기롭게 그리고 자신감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법들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제대로 실천한다면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높아지고 배우자와의 따뜻한 관계도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의 민감한 부위는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더러운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굉장히 지능적이고 섬세하게 설계된 기관입니다. 외부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고 약산성 환경을 유지하며 청결을 지켜내는 놀라운 자정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은은하게 나는 자연스러운 채취는 건강하다는 신호이며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무심코 이 섬세한 균형을 깨뜨리는 습관을 반복합니다. 강한 성분의 비누로 깊숙이 세정하거나 소금물이나 출처 불명의 약초물로 소독하려는 시도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세정은 오히려 몸을 보호하던 유익한 박테리아까지 모두 없애버려
가려움증이나 곰팡이 감염에 더 취약한 환경을 만듭니다. 또한 꽉 끼는 속옷이나 통풍이 안 되는 옷은 습기를 높여 박테리아 번식을 촉진시킵니다. 건강한 관리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세정은 하루 한두 번 따뜻한 물로 외부만 부드럽게 닦아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필요하다면 약산성에 순한 여성 청결제를 소량 사용하되 거품이 남지 않도록 깨끗이 헹궈내고 반드시 외부 사용에만 그쳐야 합니다. 둘째, 속옷은 통기성이 뛰어난 순면 소재를 선택하고 매일 갈아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째, 식생활 개선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 5리터 이상의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피부뿐만 아니라 점막의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나 김치, 섬유질이 많은 채소와 과일은 체내 유익균을 늘려 몸 전체의 건강한 균형을 잡아줍니다. 넷째, 케겔 운동을 습관화해보세요.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골반저근을 5초간 수축했다가 5초간 이완하는 동작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부위의 탄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전반적인 건강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몸을 정성껏 돌봐도 이 나이에 내가 무슨 매력이 있겠어 라고 스스로를 낮추면 자신감은 결코 생겨나지 않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깃든 자신의 몸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전히 소중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완벽한 외모가 아니라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당당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이처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은 단지 배우자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나 자신을 위한 배려이자 지난 세월을 훌륭하게 살아온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내 몸이 편안해지고 친밀한 순간에 걱정이 줄어들면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삶의 평온함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소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솔직한 나눔이 여러분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우자와의 친밀함에 대해 조금 더 가볍고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따뜻한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가 든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날의 불꽃 같던 열정이 지나간 자리에 더욱 섬세하고 따뜻한 배려와 깊은 이해가 필요한 더 성숙한 사랑의 시간이 찾아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몸을 깨끗하고 편안하게 돌보는 일은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첫걸음이며 그 고요하고 깊은 사랑은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가 되어 배우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따뜻한 속삭임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스며들어 스스로를 더욱 아끼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눈 시간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지만 의미 있는 울림으로 남기를 바라며 혹시 마음에 닿은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짧은 소감이나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들이 사랑과 존중으로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다음에도 더욱 진솔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킨다면 저희 채널의 여정에 동참하여 더 많은 지혜를 나누는 이정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월이 흘러맞이한 황혼의 길목에서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 특히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거나 입으로 자극하는 행위에 대해 이것이 과연 위생적이고 안전할까?
혹은 우리 나이에 이런 시도가 어울리긴 할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어쩌면 부끄럽고 입에 담기 민망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주 부드러운 입맞춤 하나, 다정하게 스쳐가는 손길 하나가 수십 년을 함께한 부부 사이에도 다시금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깊은 유대감을 확인시켜주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여러 걱정이 자리 잡고 있죠. 혹시 그 부위가 더럽지는 않을까? 이런 행동은 나이에 맞지 않는 주책은 아닐까 하는 어색함과 사회적 편견 말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서로의 몸과 마음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가 없었던 우리 세대에게는 더욱 낯선 주제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자 합니다. 50대, 60대를 넘어 70대에 이르러서도 어떻게 하면 자신감을 가지고 위생적이며 건강한 친밀함을 나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부부가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진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따뜻한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나이가 들어 민감한 부위를 애무하는 것이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다소 부끄러울 수 있는 주제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홀로 궁금해하고 속으로만 앓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얼굴이 붉어질 수 있다는 점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강을 함께 건너온 부부라면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말하지 않으면 서로의 진심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수십 년의 정을 쌓아온 부부 사이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얼마 전 60대 중반의 한 여성분께서 제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신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 남편이 자꾸 제 아래쪽에 입을 맞추려고 해요. 저는 낯설고 당황스러워서 거절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좀 더러운 게 아닐까 걱정도 돼요. 건강에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사소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변화에 직면한 수많은 부부들이 오랫동안 꺼내지 못했던 거대한 고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며 마지막까지 따뜻한 친밀함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는 깊은 물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구강 자극, 특히 민감한 부위를 향한 애무는 젊은이들의 것이며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금기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화 자체를 피하다 보면 그 침묵 속에서 오해가 쌓이고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겨나며 결국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게 됩니다. 어떤 분은 죄의식을 느끼고 어떤 분은 위생이나 감염을 걱정하며 막연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그런 접촉은 피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다가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며 아내는 자신이 더 이상 여성으로서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끼며 이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랑이 끝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사랑의 표현 방식이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다른 더 깊고 부드러운 형태로 변화할 뿐입니다. 서로를 따뜻하게 감싸는 포옹, 부드러운 손길, 배에 살며시 내려앉는 입맞춤, 그리고 조심스럽고 따뜻한 자극은 오히려 서로의 온기를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교감이 전통적인 성관계보다 훨씬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만족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몸은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질이 건조해지고 점막이 얇아져 관계 중 통증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또한 심장이나 혈압 문제로 격한 활동 자체가 부담스러운 경우도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드럽고 여유 있는 접촉,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적절한 순간의 입맞춤이나 가벼운 애무가 주는 정서적 안정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위로가 됩니다. 구강 자극이나 민감한 부위에 대한 애무에 대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청결을 잘 유지하고